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82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쉬웠습니다. 빨리 합시다. 문제 1번이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여러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죠? 동그라미 2번, 대통령의 서운 취소. 이 서운 취소라는 게 훈장 부여했다가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하는 거 맞고. 하지만 이게 무슨 고도의 정치성을 띈 건 아니라고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건 아니기 때문에 사법 형사 가능하고 처분성 있죠. 이제 피고 누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피고 아닌가요? 그건 여러분 공무원에 대한 임면 처분, 공무원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여러분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각부 장관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 한 처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그 자체는 통치행위 맞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자금 송금은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사법형사가 가능하단 판례. 동그라미 4번. 대통령의 긴급 비전 경제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죠. 다만 판례가 어떤 말을 했어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하겠다 그랬죠. 문제 2번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거 행정의 자기구속성이죠. 행정의 자기구속성은 여러분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터잡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규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이건 행정규칙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죠. 행정규칙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행정의 자기구속성과 또 하나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경우.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에 동그라미 2번이 좀 그나마 좀 건질만한 질문이었네요.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 이건 실질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항상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해당 계기의 사안 자체가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니까요. 기부 체납한 토지가 주택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지가 그 사안에서 명백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무효는 아니다는 얘기였어요. 동그라미 3번. 조례안이 지방의회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거 되게 웃긴 거죠.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이 출석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법인의 대표가 출석 안 하면은 대표는 바쁜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키워드가 되는 말의 민원이죠.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않고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팀장에 불과돼요. 이거 권한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무슨 차원에서?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서 안내했다. 이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 3번이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이요.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을 하면서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국가로의 귀속 처분을 했다. 이게 3분의 1만큼 국가가 가져가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공유수면 관련된 매립법에 대해서요. 공유수면 매립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3분의 1만큼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에 해당하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이고 법률효과 일부 배제의 경우는 여러분 독립화 다툴 수 없는 거죠. 독립화 다툴 수 있는 건 무엇에 한정됩니까? 부관 중에서 부담에 한정됩니다. 니은이요.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허가가 댐 건설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입니다. 기한이 1년이야. 댐 건설하면 몇 년 걸려? 한 10년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게 1년짜리 기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허가 자체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1년마다 이를테면 점용료 액수를 다시 정한다. 그런 의미라고요. 1년 지나면 더 이상 점유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의 존속 기간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그 후 당초의 기간이 상당 기간 연장됐대. 1년짜리 하천 점용허가 기한을요 10번 연장했대. 그럼 몇 년 된 겁니까? 10년 된 거죠. 그럼 10년 동안 하천 점용했죠. 그럼 더 이상 문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후 당초의 기간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허가된 사업, 그 허가된 사업이 댐 건설 사업이라니까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가 아니다. 10년 정도 점유했으니까. 그렇다면 관계법령상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 행사로서 이제 10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다.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해서 허가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하천 점유 허가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요. 수익적인 행정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처분 당시 적법했대요.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이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앞으로는 부관 못 붙인대. 그럼 앞으로 새로운 부관은 못 붙이는 것이지 종래의 부관이 적법할 당시에 부과된 부관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디귿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죠. 행위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자, 리려.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불가쟁력이 생겼다. 당해 부담이 당연 무효가 아니다.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하게 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죠, 여러분. 이거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부담, 이거 공법상 부관이죠. 그리고 사법상 법률행위 두 개는 별개라고, 별개. 해당 해설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이거 사실 그림 그리면서 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림 안 그려도 우리가 지금 하프모의고사 공부할 정도면 그 기본적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매매이건 증여이건 이건 부담과는 공법상 부담과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부담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담에 대해서 소송 제기 못한다는 얘기, 항고 소송 제기 못한다는 얘기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부담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번이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와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문제 좀 좋은 문제긴 해요. 이 선결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싹 모아 정리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이면 선결 문제 판단을 민사법원에서 직접 할 수가 있죠. 그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로서 법원은 이를 심사해서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면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럼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죠. 법원은 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먼저 무슨 판결 받아야 돼? 취소 판결 받아야 돼. 취소 판결 받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정력 때문에 당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다. 아직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각 판결 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행정청의 조치명령이 위반해서 명령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다. 이때 여러분 조치명령이 당연 무효이건 취소이건 가리지 않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코멘트. 당의 명령의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이건 취소이건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 효력을 잃게 되므로 뭐 간장, 공장장 이런 말처럼 막 취소 여러 번 나오죠. 쉽게 생각하자고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 침익 처분이죠. 침익 처분의 취소는 무슨요? 소급효죠. 침익 처분의 취소 소급효.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를 안 받은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영업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되었다. 이건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 병합이죠. 그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잖아 그 대명사 뭘 지칭하는 겁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얘기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을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서 당해 처분이 취소가 되면 충분하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 만약에 처분은 취소까지 확정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요. 처분은 보통 어디 가서 취소 판결이 보통 어디 가서 확정됩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1심이다. 그럼 당해 과세 처분의 취소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 그럼 관련 청구 소송이 찢어지는 거잖아. 찢어지게 되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의 취지에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법원에서 당해 1심 법원에서 동시에 둘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확정을 요하지 않고 선고만으로 충분하다. 주된 소송이 당해 심급에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뭐다? 선고만으로. 5번이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실일 무용단원 계약직 공무원이죠. 공중보건이사 계약직 공무원이죠. 이들이 61세까지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분쟁은 뭐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체결될 수 있으며 법률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이거 어떤 취지냐면요.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침익행정이죠. 근데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의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뭐 그런 취지고요. 현재는 행정기본법에서 그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뭐다?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사실은 공법상 계약 체결할 때 다 개별법에 근거가 두고 있어요. 개별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동그라미 2번은 침익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동그라미 3번.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청이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타방 당사자인 주민 또는 국민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이죠. 동그라미 4번.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 적용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진 않아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은 처신, 확공, 기입, 행지니까. 그럼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문제 6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하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의 이익이 없어요. 왜?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퇴거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대집행 영장으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소송 제기한 법원은 이 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 그러면서 각하한다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라기보다는 법원의 마음은 어때? 기분 나쁜 거죠. 네가 직접 하지 왜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왜 법원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약간 그 심한 거죠. 동그라미 2번.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이에 따른다. 무슨 뜻이요?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역시 동그라미 1번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3번. 오른쪽 쭉 가면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인 여러분 사법상 매매계약이죠. 그렇다면 건물 소유자가 협의취득 대상 건물에 대해서 약정한 철거 의무. 이건 사법상 의무죠. 사법상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비상 또는 위험이 절박하다, 급박하다. 붕괴가 임박한 건축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급속한 실시를 요한다.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대집행은 개, 영, 실비 4단계로 구성되죠. 개고, 영. 대집행 영장 통지, 실. 대집행 실행이죠. 뭐야? 개와 영을 생략하고 곧바로 대집행 실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7번이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만 사전통지랑 의견 청취의 대상이에요.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침해적인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의 생략 사유가 존재하죠. 해설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예컨대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요. 의사 면허 취소입니다. 이건 법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의사 면허 취소할 때 사전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의견 통지할 필요도 의견 청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뭐야? 유죄 판결 받았잖아. 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가 억울해? 법원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다 의견 청취했겠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법원 재판에 의해서 유죄 판결 확정되면은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별도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에 대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된다. 여러분,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상대방은 누굽니까?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처분의 상대방. 이게 제3자는 여러분 범위 확정이 안 된다니까. 제3자는 범위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제3자가 억울할 수 있잖아. 이게 여러분 제3자가요. 당사자 등에 해당해야지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요.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세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당사자 등이거든요.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이다.
등은 행정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예요.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면 누구인지 행정청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할 수도 없어요. 8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여러분 범위가 매우 넓죠. 통장에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다. 이건 우리 동네 전입했던 사람이란 뜻으로 확인해주는 거죠. 원래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을 때는요, 이거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 이 확인인 받고 나면 어때요? 이 전입신고서를 가게 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대 행정처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어때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 찍었음, 아 실제로 거주하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리해준단 말이지. 이때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 이때 통장은 뭐다? 공무수탁 사인이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 상급자가 전입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대해서 교육하던 중 제대로 암기 못하니까 두둑에 팼단 말이죠. 그럼 국가배상법의 직무의 집행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국가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폭행이 무슨 직무냐 라고 얘기했는데 외형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어때요? 외관상 살펴볼 때 너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직무로 본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냥 때리면 상대방이 맞겠습니까? 상급자 고참이 서원님이 때리니까 후임이 맞는 거지. 이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여러분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중배상 금지에 대한 거 뭐 보상을 받았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 말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직무인 건 맞다. 자, 외형이론이라고요. 4번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공물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공용물이라고 나왔는데 공공용물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코멘트 보세요. 토지 소유주가 관리를 포기한 사도. 이거를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그럼 공공의 영주물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않았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바 없다. 그럼 공물이 아니지. Not yet. 아직은 공물이 아니다. 그럼 이때는 국가배상법 5조 측이 물을 수 없다.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터널이 뚫렸거든요. 터널 뚫리게 되면 그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뚫린 터널로 가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도로로 갔으면 뭐 30분씩 걸리는데 터널 가면 한 10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터널 개통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아는 거지. 조만간 개통될 거란 거 알고 그래서 터널을 밤마다 싱싱 다녔어요. 여러분 개통 안 된 터널이면 가로등 켜져 있겠어? 안 켜져 있겠어? 안 켜져 있죠. 게다가 무슨 공사한다고 앞에 바리케이트 비슷한 것까지 있었거든요. 차량을 타고 그 아직 개통도 안 한 터널을 지나가던 주민이 바리케이트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이때 국가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일단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아직 공물도 아니야. 거길 왜 지나가냐고.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적격은 행정청이죠. 항고소송의 경우에 권한을 위임했다. 그럼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위임이잖아 위임. 동그라미 2번 내부위임이죠. 내부위임의 경우는 여러분 대외적으로 위임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해야 되고 이때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내부 위임에 불과한데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했어. 이거 제 표현에 따른 뭡니까? 제 표현. 완장질이죠. 지 멋대로 완장 찼다고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의사결정했단 말이지.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했어. 이때는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내부 위임인지 위임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당사자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행정주체죠?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고 이에는 사인도 포함된다.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10번. 무효등 확인 소송 및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영어 팝송 가사로 뭐라고? Say anything이라고요. 소재기의 전후를 통해서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서 적극 say yes 또는 소극 say no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당초 신청된 특정된 처분에 대한 부작위법의 확인을 구할 수 있어 여전히 소유의 이익이 있다. 아니죠 여러분.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요 yes이건 no이건 응답만 하면 돼. 응답했잖아. 그럼 이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이익 흠결로 각합니다. 특정한 처분에 대한 게 아니라고. 일정한 처분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say no라는 응답을 들었다.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거부 처분 수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분쟁의 이례적인 해결이라는 취지에는 반하죠. 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어. 현행법상 의무이행 소송 도입 안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처분에 대해서 응답받을 권리는 없다. 동그라미 2번. 무효등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 전체 문제가 없다.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 안 되는 거 우리가 무심, 제기, 접사죠. 그럼 제소기간은 뭐예요? 제 아니에요. 기요, 기. 행정심판 전체 심이고 제는 뭐예요? 재량 처분의 취소. 동그라미 3번.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확인 해소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행 소송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효등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요. 그럼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이때는 의무이행 심판이겠죠. 그럼 의무이행 심판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집사인 겁니다.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이 안 되는 게 처집사죠.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이 된다고요. 이 준용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가 카페 보니까 10개 중에서 10개 다 맞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1회부터 시작해서 80회까지 가면은 점점점 여러분들 실력이 느니까 분명히 만점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본인이 만점 못 받았다고 혹은 10개, 9개가 아니라 7개, 8개 혹은 6개, 5개라고 주눅 들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실력이 덜 익어가지고 모르는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개개 회차마다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평 강의 듣고 그리고 해설지 열심히 꼼꼼히 읽고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20개에서 20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카페에다가 혹은 유튜브에다가 댓글 다시는 분들 잘하는 분들이 많이 다세요. 아직 잘 못하는 분들은 의기소침해가지고 댓글로 자기 몇 개 틀렸는지 안다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네, 수고하셨습니다.